예, 이 박종준 전 차장 경찰 출신이죠. 대통령 경호처 내부에서도 온건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 전 처장의 대행을 맡게 된 경호처 2인자 김성훈 경호차장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난 3일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에도 둘이 갈등을 좀 빚었던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 지금 이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경찰 출두 이후에 그러한 경향의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당일날도 사실상 그런 무력 그러니까 화기를 지참하는 문제를 갖고 충돌을 빚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윤 대통령이 잠시 관저의 모습을 드러냈던 광경 기억하시죠? 그쵸, 그때도 사실상 지금 경호처장 그러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제외하고 김성훈 차장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 처장한테 실제로 대통령이 나간다 안 나간다를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 차장이 옆에 경호를 했다라는 예. 어떤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 지금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김성훈 처장이 바로 오른쪽에 있었고요. 이런 장면에서 박 처장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어떤 상황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김 차장은 사실 경호처의 그러니까 공채 출신이고 원래는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내에서도 보직이 실제로 경업무보다는 그러니까 통신 업무라든지 네. IT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차장이 되면서부터 상당히 강경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에 이 김성훈 경호차장이 어떤 인물인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됩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특히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수장인 박종준 전 차장이 공석이 되면 경호처가 좀 흔들릴 거다 이렇게 봤지만 오히려 물러나면서 강경파인 김 차장이 지휘하면서 더 거세게 경호처가 저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박종준 전 처장하고는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신이고 연륜이 어느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예. 경찰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좀 평화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옳든 그러든 간에 충돌만은 피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가장 최대의 주안점으로 두고 집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더 강경파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는 네. 점이고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거냐 했을 때 경호처 내 동료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비교적 온건한 인물이 수장일 때에는 안에 있는 좀 회의적인 기류라든지 우리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경호처 직원들까지도 좀 아울러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예. 오히려 이 수장이 강경파로 가게 되면 내부 직원들 간의 균열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지켜볼 만한 것이 김성훈 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는가 혹은 응하지 않고 체포 현장에서 본인도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총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현재로서는 경호처에서 총기를 사용하거나 휴대하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일단 막는다 쪽인데 이것만 지켜진다면 저는 크게 박종준 전 처장 때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이 강경 기류가 뭐 총기라든지 어떤 장구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또 위험해지는 그런 사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홍 전 의원님은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 차장의 체제로 갔을 때 어떻게 전망이 될지. 글쎄요, 저는 박종준 처장이 온건파고 지금 김 차장이 또 강경파다 이런 어떤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립된 상태에서 죽기 살기로 현직 대통령이 불법 영장 체포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누가 특정한 어떤 개인에 의해서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네. 한두 사람에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어떤 공감대 내지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한 가지 지금 예를 들면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했던 국토참절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단히 좀 조심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국토참절이라는 것은 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를 외국에 그냥 땅을 떠넘긴다는 그런 어떤 내란죄의 하나의 중요한 어떤 사항인데 지금 대통령이 있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주변이 지금 군사 보안 시설로 지금 현재 돼 있고 경호구역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가 그 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보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국토 참전을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호처의 2인자 김성훈 차장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일은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면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동시에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3차 출석 요구까지도 지금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체포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저는 만약에 언제 이제 집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 차장,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아서 김성훈 차장부터 체포하고 현행범으로 예.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면 돼요. 그런 과정으로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나 공수처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언제 집행되느냐와 시간과 연관돼 있긴 하지만 오늘까지도 3차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안 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3차까지 얘기해서 안 와서 결국 영장이 청구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김성훈 지금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바로 김성훈 차장을 체포하게 되면 경호처가 많이 흔들릴 거고 저는 경호처가 지금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 아니 보수 정부 때도 이랬고 저 진보 정부 때도 다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 가족들은 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범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하는 거 가족들도 뭐 만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부에 있는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직원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하나 더 경호법이 헌법보다 앞서지 않아요. 경호구역 처리 뭐 설정했다고 이러는데 경호법이 헌법보다 앞섭니까? 영장주의는 헌법에 명시된 사안이에요. 그거 가지고 현행법에 있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거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내고 차장은 출석 요구 불응을 한 거고요. 본부장도 3차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경호처 내부에선 분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수뇌부들에 대하여서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를 한대요. 사석에서는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 한답니다. 네, 이렇게 경호처 내부 동요와 균열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저희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기는 쓰지 않고 가용 인력 700명으로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결국에 경호처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 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호처도 사실 대통령을 경호하고 군사보안시설 경호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 유혈 충돌만은 안 된다는 이런 어떤 확고한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예를 들면 그 계속해서 현행범으로 체포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무력이라든지 협박,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뭐 현행범을 체포한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협박에 해당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관련돼서 수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체포 관련된 수사 권한 내지는 입건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수사를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과장되게 하는 것은 저는 공권력 가진 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엄포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예,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을 어떻게든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의 출석으로 허를 찔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어제 2차 체포전략회의까지 열었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불렀습니다.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집행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되고요. 그 시점도 궁금합니다. 원래는 평일 중에 이 지난주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주말을 거치고 또 다음 주 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 현재 그 공수처가 집행을 하는 이 체포영장의 기한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영장보다 길고 이건 시간을 좀 더 두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걸 급하게 서둘러야 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이 체포를 방해하는 쪽에 대한 이 대응 인원들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일각에서는 인해 전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경찰에서 전략을 더 현명하게 짠다면 한꺼번에 일거에 이런 인력들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의 힘을 빼놓는 교대 전략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이 교대로 계속해서 사람을 투입하게 되면 경호처 쪽에서는 사실 방어하는 입장이고 드나들미 없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인력이 똑같은 스트레스에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이걸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 쪽은 인력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교대로 압박을 하게 될 경우는 힘을 훨씬 경찰 쪽이 덜 빼게 되는, 그러니까 경호처 쪽만 힘이 빠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공수처나 경찰이 이걸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국가 기관 간의 충돌과 갈등으로 설명을 하지만 지금 경호처 말고는 경호처에 동조하는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군, 경찰 모두 경호처의 법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체포영장도 사법부에서 다 발부를 한 것입니다. 형소법 110조, 111조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배제된 거는 판사가 본인의 재량으로 배제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 수색이기 때문에 물건 수색이 아니라 사람 수색이기 때문에 이 영장이 어떤 영장인지를 설명하면서 그게 배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분류에 대한 사안이라서 법적인 논란에서도 뭐 대중적으로 대중 선동을 통해서 이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통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론도 다수가 이 영장 이런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이 법 앞에 예외 없이 집행돼야 된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공수처와 경찰이 좀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고 또 치밀한 전략 이런 것들을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A가 파악하기론 체포영장 집행 조짐이 보이면 여당에서 최소 9명의 의원이 가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저 앞에서 인간저지선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홍 전 의원님, 네. 실제 여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일일이 체크는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많은 좀 의원들이 대통령의 이런 어떤 체포 영장에 대해서 특히 너무 이제 과정상의 문제가 많다. 어제도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하면서 공수처장에게 내란 수사 관련된 그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그 불법영장 그 시도를 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의원들이 좀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장 답변이 좀 황당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직권 남용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직권 남용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그 제외되는 거 아니냐, 소추권이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완전히 그 황당한 말을 공수처장이 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영장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합류할 의원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상당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칠 파장 알아봤습니다.